제발, 살려줘.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아. 새벽 2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17살 남동생의 절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빠왔다. 태민아,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동생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차가운 웃음소리들이었다. 야, 김태민! 내 누나한테 마지막 인사나 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제발요. 그만해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쿵. 그리고 동생의 처절한 비명. 누나, 누나. 시끄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또 다른 타격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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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가운 침묵. 3시간 후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응급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김태민. 머리와 얼굴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다니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물었다. 네, 제가 누나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뭐죠?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의 흔적이 보여요. 신고는 하셨나요? 동생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은 김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태풍처럼 거대하고 파괴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간호복 아래 감춰진 무수한 상처들. 해군 특전사 시절 받은 총상, 폭발물 파편 상처, 적의 칼에 베인 자국들, 그리고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근육들. 10년간 대한민국 최정예 해군 특전사로 살면서 수많은 적들을 제거해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을 건드린 놈들이었다. 이번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혜린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10년간 쌓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김혜리는 지난 3년간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평범함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새벽 3시.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는 혜린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29살의 김혜린. 겉보기에는 부산에서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키 168cm, 체지방률 12%의 완벽한 근육질 몸매.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짓는 얼굴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근한 성격. 센터 회원들은 그녀를 든든하고 멋진 혜린 언니, 누구보다 믿음직한 센터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센터는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불과 3년 전까지 대한민국 해군 특전 사유 DTSEAL 707특임대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해온 최정예 전사였다는 사실을. 더욱이 그곳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검은돌 고래블랙 달펄라는 전설적인 코드명을 부여받은 특급 대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해군 특전사.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바다의 특수부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방패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동해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잠복 임무를 수행하고 완전 무장 상태로 수중 30km를 헤엄쳐 적진에 침투하며 단 한 명의 소음도 내지 않고
적 공작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리는 특별했습니다. 검은 돌고래 투입, 목표 지점 도달 예정 시간 03시, 검은 돌고래 접수, 바다로 돌아간다. 이것이 작전 때마다 교신되던 그녀의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그 후 새벽까지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동이 트면 언제나 임무는 완벽하게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 침투 저지 작전에서는 홀로 적 공작원 7명을 제압했고, 서해 침투 루트 차단 작전에서는 48시간 동안 단식한 채 수중에서 대기하며 적의 동태를 파악해냈습니다. 남성 대원들도 95%가 포기하는 지옥의 훈련 과정을 여성 최초로 완주했고, 실전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팀원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해군 내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검은 돌고래가 투입된 작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녀가 있으면 불가능한 임무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런 해린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 남동생 김태민이었습니다. 해린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17살, 태민이 4살이던 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린은 동시에 누나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한 것도, 가장 위험한 특수부대를 선택한 것도 모두 태민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위험수당이 다른 부대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누나,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해? 그냥 다른 부대는 안 돼? 태민아, 누나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어. 괜찮아, 누나 강하니까. 그렇게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죽음과 직면하는 임무들을 수행하면서도 해린을 지탱해 준 것은 오직 태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태민은 해린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밝고 착한 모범생이었죠. 특히 어릴 때부터 해린에게 수영을 배워서 수영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수영 대회에서는 항상 1등을 차지했고 전국 대회에서도 여러 번 입상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죠. 누나, 나 서울 오션 아카데미에서 특기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진짜? 오션 아카데미라면 그 유명한 명문학교? 응. 수영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이래. 누나 덕분이야. 그때 해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태민이 마침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서울의 명문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 그곳은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였거든요. 재벌가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의사나 법조인 자녀들. 그런 아이들과 태민이 어울릴 수 있을까? 누나,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수영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 그렇게 2달 전 태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좋다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누나, 기숙사 완전 좋아. 1인실이야. 그리고 수영장이 올림픽 규격이래. 완전 대박. 애들도 다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좋아. 누나 걱정 말고 센터 운영 열심히 해. 하지만 1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훈련이 너무 빡세서. 피곤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명문학교는 훈련도 빡세고 공부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린이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뭔가 이상해. 해군 특전사 시절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직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태민의 전화. 그 절규와 폭력의 소리들.
으악, 제발. 그만해주세요. 시끄러. 내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누나, 살려줘. 해리는 즉시 서울로 향하는 첫 차편을 예약했습니다. KTX 첫 차는 새벽 5시 30분. 그 전까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터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로 4시간. 새벽 고속도로를 200km로 질주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터사이클 시동을 걸면서 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팀원 하나를 잃은 후 그녀는 다시는 폭력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평범하게 살자. 태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태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평범한 누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검은 돌고래가 되겠다고. 그리고 태민에게 손댄 그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다에서 날아오른 돌고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파도와 함께. 새벽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혜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하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태민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누나입니다. 간호사가 혜린을 수술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3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고요. 하지만 뭔가요? 혜린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상처가 일반적인 폭행과는 다릅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의 흔적이 보여요.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늑골 3대가 부러졌고 여기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해리는 사진을 보며 치아를 악물었습니다. 해군 특전사 시절 고문당한 적군들의 상처와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고 보시나요? 적어도 몇 주는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 순간 혜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럼 태민이가 연락을 안 한 그 시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야? 환자를 볼 수 있나요? 지금은 회복실에 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면회는 가능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민의 모습에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었고 온몸이 붕대와 깁스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건강했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혜린은 태민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태민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혜린은 해군 특전사 시절 배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 내역. 김태민, 너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우리 학교에 특기생 주제에 성적까지 좋다고 까불어? 내일 수영장에서 특별 훈련 받을 준비해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끝이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김태민,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녹음한 거 다 안다. 발신자 박현우 오션 아카데미 학생회장. 녹음? 태민이가 뭔가를 녹음했다는 말인가?
해리는 휴대폰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폴더에서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태민, 오늘 우리 심부름 몇 개 해야지. 싫습니다. 전 수영 훈련 해야 해요. 뭐? 이 새끼가 지금 거부해? 야, 얘가 뭔지 모르나 보네. 저는 여기 특기생으로 온 거고 여러분한테 심부름할 의무는. 의무?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 다음으로 들린 것은 구타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션 아카데미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현우야. 그런데 특기생들은 어때? 말 잘 듣나? 네, 아버지. 특히 김태민이라는 애는 완전 우리 노예가 됐어요. 좋아. 그런 애들을 잘 길들여야 해.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서열을 알게 하려면.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히 교육시키고 있어요. 가난한 집 애들이 감히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계급 의식에 바탕한 체계적인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김태민. 오늘 특별 게임 하나 할까? 게임이요? 너 수영 잘한다며? 수영장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뭘 하시려고? 물에 빠뜨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는 거야. 재미있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자는 건데 싫다고. 야, 잡아. 그 다음에는 물에 빠지는 소리와 태민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그녀의 손에서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 새끼들이. 감히. 하지만 해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파일에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현우야, 김태민 그 새끼 뭔가 수상해. 왜? 자꾸 폰을 만지작거려. 혹시 녹음하는 거 아냐? 뭐? 그럴 리가. 확인해봐. 그리고 얘가 자꾸 질문해.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할 때마다. 질문? 뭘? 오션 아카데미가 왜 이렇게 특기생들을 많이 뽑는지, 왜 우리가 특기생들을 관리하는지. 이 새끼. 뭔가 눈치챈 거야? 다섯 번째 파일에서는 결정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냐? 김태민이 우리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오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버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오션 프로젝트를? 네. 어떻게 해요? 당장 모든 증거를 없애라.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처리라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맞다. 사고로 만들어라. 해리는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션 프로젝트? 그게 뭐길래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지? 마지막 파일에는 태민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오션 아카데미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야. 여기는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어. 특기생들은 그냥 그들의 장난감이야. 우리를 길들이고 부려먹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들 밑에서 살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오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특기생들을 이용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려는 것 같아. 누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 파일들을 세상에 공개해줘.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줘. 누나를 정말 사랑해. 미안해. 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리는 휴대폰의 모든 파일을 암호화해서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해군 특전사 시절 배운 데이터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병원 로비로 내려가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상처들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가장 오래된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가장 최근 것은 어젯밤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달. 해리는 계산해 봤습니다. 태민이 오션 아카데미에 입학한 지 정확히 한 달하고 일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일단 신고는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수사가 가능하겠죠.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접 오션 아카데미에 가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부산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야. 혜린이. 혜린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박진호. 해군 특전사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로 현재는 전역해서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서울 강남에 있는 오션 아카데미라는 학교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오션 아카데미. 그 유명한 재벌 학교? 왜? 내 동생이 거기서 폭행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 전화 너머로 진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태민이가? 그 착한 애를? 응. 그런데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조직이 개입된 것 같아. 알았어. 12시간 안에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줄게. 그런데 혜린아. 왜? 너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팀이 도와줄게.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끄는 혜리는 다시 태민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진실을 꼭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괴롭힌 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태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민아, 깨어났어?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꿈속에서라도 누나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태민의 이마에 키스를 한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오션 아카데미.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태민에게 이런 짓을 한 놈들에게 완벽한 응징을 가하기 위해 검은 돌고래가 다시 작전에 투입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혜린이 오션 아카데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학교라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첨탑들과 고딩 양식의 아치형 창문들,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과 분수대. 건물 입구에는 오션 아카데미 마이너스 초고급 인재를 위한 시설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명품 브랜드 로고들이 즐비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 같았습니다. 연간 학비 8천만 원이라더니 정말 다른 세계구나. 해리는 해군 특전사 시절 배운 관찰 기술을 동원해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검은색 벤츠, BMW, 포르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서 하차하는 학생들의 복장과 소지품들만 봐도 평범한 학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든 여학생, 롤렉스 시계를 찬 남학생, 샤넬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하지만 혜린이 더욱 주목한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치고는 보안이 너무 삼엄한데 CCTV만 해도 50m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교문에는 생체인식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문 근처에서 감시하는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나 자세를 보니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군. 해리는 태민의 보호자 신분으로 학교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태민 학생의 누나인데요. 어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일로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교문 앞 보안실에서 근무하던 중년 남성이 해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해린이 신분증을 건네자 보안 요원은 무전기로 어딘가에 보고했습니다. 김태민 학생 보호자 방문. 네, 확인됐습니다. 5분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교문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션 아카데미 학생지원팀 차장 이수진입니다. 태민 학생 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이수진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혜린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녀의 미세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민 학생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시면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저희 학교는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리는 이수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에서는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해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웅장했으며 곳곳에 배치된 조각상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학교는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최고급으로 조성했죠. 하지만 혜린이 더욱 주목한 것은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학생들. 이들은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움직이는 학생들. 이들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복장이었고 앞에 그룹을 만나면 벽에 바짝 붙어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계급 사회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군. 학생들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혜린이 넌지시 물어보자 이수진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 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있어서요. 일반 학생들과 특기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특기생들은 어떤 대우를 받나요? 물론 동등하게 대우받죠. 다만 학비 지원을 받는 만큼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대로 닦으라고. 이게 뭐야? 혜린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3명의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건 뭐죠? 아, 저건 청소 활동의 일환이에요. 특기생들이 학교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하지만 혜린의 눈에는 명백한 괴롭힘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는 학생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지켜보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혜린이 그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이수진이 급하게 팔을 잡았습니다. 아, 저희가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혜린은 이미 그 학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태민과 비슷한 나이의 여린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멍자국이 어슴풀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장실로 가는 동안 혜린은 계속해서 학교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복도마다 배치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선배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특기생들의 위축된 모습들. 이곳은 학교가 아니라 현대판 신분제 사회야. 교장실에 도착하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남성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션 아카데미 교장 박재훈입니다. 태민 학생 일로 많이 걱정이 크시겠어요. 박재훈 교장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호화로웠습니다. 수입 가구들로 치장된 넓은 공간,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상장과 감사패들, 그리고 여러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하지만 혜린이 가장 주목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들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모두 한국 사회의 상위 1% 인사들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특기생입니다. 수영 실력이 정말 뛰어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박 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어젯밤 기숙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폭행당한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게 박 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태민 학생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요? 혜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명백한 폭행 사건을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로 둘러대려는 듯 했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사실 특기생들의 경우 학업과 특기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학생들과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때 혜리는 태민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박현우라는 학생을 아시나요? 박 교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현우요? 우리 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왜 갑자기? 태민이 휴대폰에서 그 학생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어떤 메시지 말씀이신가요? 혜리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위협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태민이가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던데. 박 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모범생이거든요. 아버지가 박정재 의원이시고. 박정재 의원이요? 네. 국정감사위원장이십니다. 현우도 아버지를 닮아서 리더십이 뛰어나고. 혜리는 점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더 큰 구조였습니다. 혹시 태민이 기숙사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진 차장이 안내해 드릴게요. 기숙사로 가는 길에 혜리는 이수진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기생들은 보통 어떤 활동을 하나요? 수영, 태권도, 골프,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죠. 그리고 학교 행사나 청소, 급식 보조 등의 활동도 합니다. 급식 보조요? 네. 일반 학생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일이에요. 혜리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였습니다. 태민의 기숙사 방에 도착했을 때 혜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기숙사 방이라고요? 특기생들은 학비 지원을 받는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반면 복도 저편에 보이는 일반 학생들의 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밝았으며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혜리는 태민의 방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해군 특전사 시절 배운 수색 기술을 동원해서 말이죠. 책상 서랍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지옥이야. 하지만 증거를 모으고 있어. 꼭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특기생들이 폭행당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태민이 몰래 찍어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맞고 있거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수영장에서 익사체험. 3월 20일 마이너스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 3월 25일 마이너스 식당에서 음식물 강제 섭취.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들은 뭔가요? 이수진이 사진들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데요. 정말요? 이 사진들에 나오는 학생들은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리는 이수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시선 회피, 목소리의 떨림. 모든 것이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혹시 오션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션 프로젝트요? 네. 태민이가 뭔가 그것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던 것 같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반응은 명백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해군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3명의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박현우입니다. 혜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태민을 괴롭힌 주동자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민의 누나 김혜린입니다. 아, 태민이 누나시군요. 태민이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박현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혜리는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폭행이라니요? 그럴 리가요. 태민이는 우리 학교의 소중한 후배인데. 그때 혜리는 박현우의 손목에서 미세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죠. 누군가를 때려서 생긴 상처군. 혹시 손 다치셨나요? 박현우가 순간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건 운동하다가. 어떤 운동이요? 복싱이요. 복싱을 배우고 있어서. 하지만 혜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싱으로 생기는 상처와는 패턴이 달랐습니다. 태민이가 의식을 찾으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박현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태민이가 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가요? 무슨 뜻이죠? 최근에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중얼거리고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혜리는 박현우가 태민의 녹음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요? 네. 뭔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괴롭힘 당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이때 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네요. 아무래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박현우의 말에는 명백한 모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조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현우 학생,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태민이 휴대폰에서 당신이 보낸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박현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메시지 말씀이신가요?
김태민,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녹음한 거 다 안다라는 메시지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우와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제가 보낸 건가요? 휴대폰 기록에 남아 있어요. 박현우가 뒤에 학생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왜요?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나요? 그때 박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린 씨,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학생들이겠죠? 우리 아버지들이 누군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요. 혜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그 순간 혜린은 더 이상 평범한 피트니스 센터 관장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대한민국 해군 특전사에서 수많은 적들을 제거해온 검은 돌고래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혜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한겨울 동해 바다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박현우와 다른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여성에게서 갑자기 느껴지는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김혜린이고요. 대한민국 해군특전사 비밀특임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상사였고 작전명은 검은 돌고래였죠. 혜린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학생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북한 잠수함 침투 저지 작전에서 적 공작원 7명을 제거했고 서해 최전선에서 24시간 잠복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동태를 파악해냈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혜린이 박현우의 바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박현우가 뒤에 있던 학생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학생이 조용히 문 쪽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혜린이 이미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방에는 창문도 없고 문은 하나뿐이거든요. 혜린은 태민의 침대에 앉으며 학생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해볼까요? 우리 태민이에게 뭘 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민이가 혼자서. 혜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혜린이 태민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김태민, 오늘 우리 심부름 몇 개 해야지. 싫습니다. 전 수영 훈련 해야 해요. 뭐? 이 새끼가 지금 거부해? 박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태민이가 혼자 만든 건가요? 그건. 혜린이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수영 잘한다며? 수영장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뭘 하시려고? 물에 빠뜨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는 거야. 이번에는 물에 빠지는 소리와 태민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7살짜리 아이를 물에 빠뜨려서 고문했다는 거죠?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장난? 혜린의 목소리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죽을 뻔했는데 장난이라고요? 혜린이 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박현우 학생, 당신 아버지가 박정재 의원이라고 했죠? 네. 국정감사위원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아들이 무고한 학생을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저희는 고문한 게 아니라
그럼 뭐죠? 사랑의 매. 혜린이 태민이 찍어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매인가요?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특기생들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맞고 있거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어떨까요? 국정감사위원장 아들 학교에서 후배들 집단 고문 이런 제목으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죠? 태민이를 괴롭힌 거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장난이었어요. 특기생들이 우리 심부름을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심부름이요? 네. 급식 가져다 주기, 청소하기, 세탁물 정리하기. 그런 것들이요. 혜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태민이가 거부했죠? 네. 태민이가 자꾸 거부하고 성적도 저희보다 좋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어떻게요? 박현우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에 빠뜨리고 화장실에서 때리고 급식실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혜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한 달 정도. 매일? 거의 매일.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오션 프로젝트가 뭐죠?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요? 태민이 녹음에서는 당신들이 오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던데요. 혜린이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김태민이 우리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오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버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오션 프로젝트를? 네. 어떻게 해요? 당장 모든 증거를 없애라.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대화에서 처리라는 게 뭘 의미하죠? 저는 몰라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어젯밤에 태민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니에요. 저희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죠? 박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협박하려고 했어요. 녹음 파일 지우라고. 그런데 태민이가 계속 거부해서. 그래서 때린 거죠? 네. 얼마나 때렸죠? 한 시간 정도. 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오션 프로젝트가 정확히 뭔지 말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특기생들을 이용해서 뭘 하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저희 밑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특기생들이 좋은 대학 가면 저희 아버지들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그 대신 평생 저희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혜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부하면? 그러면 모든 걸 빼앗아 버려요. 장학금도 취업 기회도 모든 걸.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죠? 저희 아버지들이요. 박정재 의원, 김현일 회장, 이상호 검사. 모두 오션 아카데미 이사들이에요. 혜리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오션 아카데미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상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특기생들을 어릴 때부터 길들여서 평생 그들의 하인으로 부리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태민이가 이 모든 걸 알아버렸으니까 제거하려고 했던 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혜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혜린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증거 확보했어.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은 혜린이 학생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혜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첫 번째요. 저희가 모든 걸 자백할게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교장실로 가서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특기생들에게도 사과하고요. 네. 학생들이 떠나려 할 때 혜린이 박현우를 불렀습니다. 박현우 학생.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뭐죠? 당신 아버지가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박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면 저는 정말. 걱정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면 비밀로 해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오션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특기생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대우를 없애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아니에요. 할게요. 제가 뭐든 할게요. 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학생들이 방을 나간 후 혜린은 잠시 태민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해냈어. 너를 괴롭힌 놈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혜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민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혜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혜린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션 아카데미의 진짜 비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정재 의원을 비롯한 오션 프로젝트의 진짜 주모자들이 이미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검은 돌고래는 이미 깨어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혜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민은 침대에 반쯤 일어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누나. 태민이 고개를 돌리자 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있고 멍투성이었지만 맑은 눈동자만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그럼 바보야. 누나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혜린은 태민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 나 정말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어. 이제 괜찮아. 누나가 모든 걸 해결했어. 태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혜린은 태민에게 오션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현우와 다른 학생들이 자백한 것, 오션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누나가 해군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밝혔다고. 완전 멋져. 그런데 태민아, 정말 대단했어. 이 모든 증거들을 혼자 모은 거잖아.
혜린이 태민의 휴대폰을 보여주자 태민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똑똑해.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혜린아, 큰일이다. 왜? 무슨 일이야? 박정재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너에 대한 신상 정보를 조사하고 있고 심지어 너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혜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들이 순순히 당할 리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오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야. 진호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오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학교들이 12곳이나 더 있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화면에는 충격적인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15명, 대기업 회장 23명, 고위 공무원 31명, 판사와 검사 19명. 이건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총집합이잖아. 맞아. 그들이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거야.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태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혜린이 막았습니다. 태민아, 아직 안 돼. 더 쉬어야 해. 누나, 나도 도와줄게. 내가 직접 증언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때 진호가 말했습니다. 혜린아,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언론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이 언론사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혜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호야, 혹시 해외 언론사에 연결할 수 있어? 해외? 왜? 국내 언론이 막혀 있다면 해외에서 먼저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국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내가 연결해 볼게. 이때 태민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뭔데? 오션 아카데미에 있는 다른 특기생들이야. 나처럼 괴롭힘 당하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많아. 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아. 그 아이들을 구해야 해. 누나,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누나를 믿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김혜린 씨인가요? 혜린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누구시죠? 박정재 의원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 한 명이 재킷을 열어 권총을 보여주었습니다. 혜린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총격전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태민이 있는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동생은 안전합니다. 당신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혜린은 태민에게 다가가 귓속말했습니다. 태민아, 진호 형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누나 위험해. 가지 마. 괜찮아. 누나 믿지? 혜린은 태민의 이마에 키스한 후 남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뒷좌석에 앉았고 양옆으로 남성들이 자리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곧 아시게 됩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린 후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재 의원의 개인 저택입니다. 혜린은 저택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품들로 가득 찬 거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거실 소파에는 이미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혜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재입니다. 박정재 의원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일 현대종합건설 회장님, 이상호 대법관님, 정민수 조선일보 사장님. 해리는 그들이 모두 한국 사회의 최고 위층 인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해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씨, 우리가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 아시겠죠? 글쎄요. 짐작은 가지만. 박정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똑똑하시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무슨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김현일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혜린 씨, 당신의 경력을 봤습니다. 해군 특전사 출신의 뛰어난 실력.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호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동생도 최고의 대학에 보내드리고 당신에게도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해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회유책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아직 조건도 듣지 않으셨는데요. 조건이 뭐든 관심 없습니다. 박정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혜린 씨,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권력을 악용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비겁한 어른들이죠.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수 사장이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들을 모두 넘기세요. 그러면 당신과 동생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그러면 박정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다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혜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지금 내 동생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혜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제안 하나 할게요. 뭔가요? 지금 당장 오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모든 특기생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남성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한다고요? 네. 마지막 기회예요. 박정재가 손짓하자 보디가드들이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혜린 씨, 당신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네요. 그 순간 혜린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보디가드의 손목을 비틀어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다른 보디가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해군 특전사에서 10년간 익힌 격투 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보디가드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혜린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권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4명의 보디가드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성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협상해 볼까요? 혜린이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배층이다. 박정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배층이라고요? 그럼 국민들이 여러분의 실체를 알면 어떨까요? 혜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해외 언론사에 전송됐고요. 남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BBC, CNN, 뉴욕타임스. 모두 한국의 교육 카르텔에 대한 특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어떻게? 해군 특전사 시절 배운 국제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창문으로 보니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재 의원, 국정농단 혐의로 체포합니다. 확성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여러분의 대화 녹음과 함께요. 남성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늦을 뿐이지. 30분 후 오션 프로젝트의 모든 주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혜리는 병원으로 돌아가 태민과 재회했습니다. 누나, 뉴스 봤어. 완전 대박이야.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특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션 프로젝트 전격 수사. 정재계 거물들 줄줄이 체포. 교육 카르텔의 실체 드러나. 전국 특기생들 집단 피해 확인. 혜리는 태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한 달 후 태민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오션 아카데미를 비롯한 모든 카르텔 학교들은 폐쇄되었고 피해를 당한 특기생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혜린과 태민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응, 태민아. 우리가 해냈어. 개소식 날 전국에서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혜린이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악을 돕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혜린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검은 돌고래는 다시 평화로운 바다로 돌아갔지만 언제든 정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학교 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불의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침묵하지 마세요.